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린쌤입니다. 자, 7-2 1차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1차 방정식 활용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랑 5문제 했었잖아요. 그치? 5문제 아주 잘 나오는 약속들을 잡았을 거야. 그리고 오늘 3문제를 더 해나가겠습니다.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개수의 합이 일정할 때 이게 뭔 말이냐면,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게. 잘 봐봐. 사과가 있어, 사과. 그 다음 배가 있어, 배. 개수, 사과의 개수와 배의 개수를 더해서 합이 일정하대. 그럼 이걸 10개 산대, 10개. 이렇게. 사과와 배를 합해서 10개 사고 싶은 거야. 자, 그랬을 때 사과의 개수를 선생님이 X개라고 잡아볼게. 너를 X개라고 잡으면, 사과가 X개야. 그러면 사과를 X개로 이렇게 잡잖아. 그럴 때 항상 잡아줘야 될 게 뭐냐면, 배는 10에다가 X를 빼면 100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배는 10-X개가 되는 거야. 따라서 사과를 X개로 잡으면 배는 10-X개. 요렇게 잡는 훈련을 하시는 거지. 오케이? 요런 약속을 하는 거야. 두 개 더 해봐라. X랑 10-X 더하면 항상 10 되는 거 맞잖아.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한 개에, 잘 보세요. 사과가 한 개에 선생님이 300원이라고 할게. 사과 한 개 300원. 그 다음에 배는 한 개에 500원이라고 할게. 500원. 자, 이랬을 때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X개 샀으니까 300원이 한 개에 300원일 거니까 X개면 총 사과는 300X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식 자체를. 그럼 배는 이게 배의 개수라고, 얘들아. 10-X개가 배의 개수야. 그러니까 10-X개에다가 500을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500 곱하기 10-X 이렇게 달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 개수의 합이 일정한 문제는 요 식만 세우면 되는 거고, 지난 시간에 요런 문제를 하나 했어요. 1번에서 하나 했기 때문에 요 문제는 예로 들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합이 일정하다라고 할 때 요거 놓는 방법만 약속으로 잡아주시고 잘 꼼꼼하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가볼게요. 찐! 자, 두 번째는, 자, 도형에 대한 문제라고 되어 있고, 선생님 책에 보시면 거기 넓이를 간단한 기호로 뚜락 정리해놨단 말이야. 그걸 한 번 더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 자, 보세요. 도형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여기 중1 때는 대부분 둘레 알죠? 둘레. 그 다음에 넓이. 자, 둘레와 넓이 또는 부피. 도형의 문제는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둘레, 간단한 둘레 한번 볼게요. 둘레는 특히 직사각형 둘레 문제가 잘 나오니까 봐봐. 요렇게 직사각형 그렸잖아. 이랬을 때 여기가 가로지, 여기가 세로란 말이야. 그런데 둘레는 이쪽 옆에도 세로가 하나 있고 가로가 있잖아. 그래서 항상 둘레 구하라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때려줘야 돼요. 요게 둘레 구하는 거야. 공식이라면 공식이겠지, 그지? 다시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 왜 곱하기 2냐면 이쪽도 가로가 있고 이쪽도 세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잖아. 다른 말로 하면 가로가 2개 있는 거고 세로가 2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둘레는 요거에 다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넓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 한번 해줄게요. 자, 넓이 정리 갑니다. 자, 기본 도형 넓이를 정리 한번 해줄 테니까 머릿속에 탁 그림을 이미지화해서 한번 머릿속에 넣어봐봐. 같이 가볼게. 자, 사각형, 특히 직사각형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자, 이게 직사각형이야. 따단.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이 있었을 때 가로를 쌤이 A라고 잡아볼게요. 이렇게 A라고 잡고, 그 다음 이쪽 세로를 B라고 잡아볼 거예요. 이렇게 B.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래서 넓이를 탁 외울 때 넓이를 S라고 할게. 줄여서 넓이는 AB가 되는구나. 요렇게 잡아줄게. 다시 넓이는 AB입니다. 요렇게 잡을게요. 두 번째, 삼각형 가볼게요. 잘 보세요. 직사각형을 똑같이 한번 그려봐봐. 이렇게 똑같은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직사각형일 거니까 가로 A고 세로 B일 텐데 얘를 딱 반을 나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 넓이와 얘 넓이가 똑같겠지. 그러니 이 삼각형 넓이는 AB를 한 다음에 딱 반이라는 건 나누기 2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도 돼.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B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평행사변형 한번 볼게요. 잘 봐. 똑같아.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을 그대로 그린 거야. 지금 직사각형인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요만큼, 여기서 선생님이 요만큼 똑같은 길이만큼 여기 잘랐어. 요 자른 덩어리를 갖다가 요쪽에다 이어붙였어. 이렇게.
아,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넓이를 요로 이동을 한 거야. 그랬을 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자, 그러니 얘도 그냥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래서 여기가 그냥 그대로 A일 거고 직사각형 넓이 거니까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높이를 여기를 재는 거야. 여기. 아, 여기를 높이로 재는구나.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얘 넓이도 얼마다? AB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가볼게. 직사각형 똑같이 그려보세요. 이렇게. 똑같아. 저 직사각형 넓이를 계속 가져노는 거야, 쌤이. 자, 이렇게 가져놓을 거예요. 그때 똑같이 가로가 A고 세로가 B일 때 여기 가운데 점 봐봐. 똥똥똥똥 정확하게 반 나눠볼게. 그러면 요렇게 반 나눈 상태에서 이 중점들 연결해보세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걸 우리 마름모라고 하거든. 마름모. 그래서 마름모 넓이도 가만히 보면 선생님 얘 하나 여기 봐봐. 여기에 있는 요 조만한 직사각형에서 얘 넓이와 얘 넓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조만한 삼각형을 총소에 몇 개 만들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란 말이야. 즉 이 직사각형의 삼각형을 8개로 쪼개놨는데 그 중에서 4개만 물어보고 있는 거야. 마름모가. 그치? 그랬을 때 너 넓이는 사각형 AB에다가 2분의 1을 이렇게 곱하는 거였구나. 요 원리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름모 넓이를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구했잖아.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그 얘기가 이거였던 거지. 대각선이 누구냐면 사실 얘잖아 이게. 가로가 A고 여기 세로가 B라는 놈이었구나. 그래서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 한 게 마름모 넓이였어요. 됐죠? 자, 이제 사다리꼴 가볼게요. 별을 하나 쳐놓을게요. 요렇게 볼게요.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쌍이 이렇게 평행해야 됩니다. 그죠? 한 쌍이 평행한 걸 사다리꼴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 윗변을 쌤이 A라고 잡을게. 윗변 A라고 잡았고 아랫변을 갖다가 B라고 잡았습니다. 아랫변을 B라고 잡았어요. 그리고 높이가 필요한데 사다리꼴의 높이를 이렇게 H라고 잡을게. 이렇게 문자를 하나 설정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따지고 보면 얘도 원리가 되게 간단해. 보조선 하나만 그어볼게. 이 보조선 하나만 싹 긋잖아. 이렇게 쓱 긋고 나면 삼각형이 2개가 보여요. 이렇게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 이렇게 보인다고. 삼각형 2개가 저렇게 나왔구나. 그러면 1번 삼각형 넓이와 2번 삼각형 넓이를 더하시면 돼요. 1번과 2번 삼각형을 2개 한번 더 해볼 거야. 자, 1번 넓이 잘 봐봐.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린 거야. 높이가 h야. 그랬을 때 너는 이렇게 쓸게. 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a. 이러면 1번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2번 삼각형 넓이를 해볼게. 밑에 겁니다. 자, 너도 그럼 높이가 어쨌든 h만큼 높일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b. 이러면 2번 삼각형인 거죠. 자, 이때 2개를 더해. 빠밤 요렇게. 자, 그랬을 때 분배 법칙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그때 이 2분의 1 h라는 놈을 갖다가 한 번에 묶어서 써버릴 거야. 이렇게 쓸게 쌤이. 2분의 1 h. 그 다음 괄호를 열어서 자, a 더하기 b. 이게 사다리꼴 넓이구나. 그래서 얘를 분배 1로 한번 분배하고 이쪽으로 한번 분배했던 거구나.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를 암기할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풀어서 암기하지 않고, 그죠? 원리만 알려준 거고 약속을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죠. 2분의 1 h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렇게 암기를 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요게 사다리꼴 넓이 공식 약속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쌤이 거기 책에 원 하나 달아놨는데 원은 1학기 때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근데 초등학교 때는 이미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원 하나만 같이 정리할게요. 넓이 할 때. 자,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원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반지름까지 길이를 R이라고 할 거예요. R. 자, 그래서 너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외울 거고 이때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 파이는 3.14 대신에 파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따라서 3.14 대신에 파이를 쓴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식 기억나지? 반지름 곱하기 3.14 그거를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조금 있어 배울 거예요. 2학기 가면 배울 겁니다. 파이 R 제곱 이렇게 그냥 암기하시는 거예요. 원넓이를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여기에서 문제는 직사각형, 삼각형, 평행사변형, 마름모, 사다리꼴인데 사다리꼴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볼 공식은 얘가 그래도 제일 기억하고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요렇게 약속을 잡아주면 됩니다. 요게 넓이에 대한 거였어요.
넓이 정리 끝났습니까? 네. 오케이. 과부족에 대한 얘기인데 과부족의 얘기는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뭔가 이렇게 똑같은 학생 수에 대해서 또는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나눠주고 났더니 얼마만큼 요만큼이 남더래. 남더래. 과야. 그 다음에 얼마만큼 나눠주고 났더니 부족하더래. 뭐 하더래? 부족해.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남은 경우 남은 물건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얘랑 부족한 물건 개수가 있겠지. 그래서 모자란 경우 모자란 이렇게 쓸까? 부족한 물건의 개수 나눠주고 남은 물건의 개수 그 공식과 부족한 물건의 개수 공식을 세워서 얼마씩 나눠줬더니 얼마가 남더라라는 그 개수 공식을 세우시고 얼마를 나눠주고 났더니 얼마가 부족하더라 개수 공식을 세워서 둘이를 같다라고 놓으면 이 3번 문제를 풀이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세 문제를 갖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테니까 한번 가볼게요. 고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시면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보다 3 더 긴 직사각형이 있는데 둘레가 18일 때랍니다. 그럼 잘 보세요. 세로가 가로보다 더 길 거니까 사각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짜잔. 자 그러면 세로가 가로보다 더 길 거니까 선생님 가로를 x라고 설정을 해줄게. 미지수를. 그럼 세로는 얼만큼 더 기냐면 3만큼 더 길대요. 요러면 아하 가로 세로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야 될 게 있죠. 둘레를 줬어요. 둘레 공식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가로 세로. 잘 보세요. 둘레 공식. 둘레는 직사각형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한 다음에 2배 하시면 이게 둘레라고 아까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 보자마자 선생님 2배를 하고 가로가 x 세로가 x 더하기 3입니다. 이게 둘레라고. 그러면 둘레라고 준 거고 그게 18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게 18이구나. 자 그러면 등식의 성질을 계속 이용하는 거야. 등식의 성질. 양변에다가 2를 나눠줘. 여기도 2를 나누고 여기도 2를 이렇게 나눠. 자 그럼 괄호 안에 있는 거 보세요. 얘는 약분됐을 것이고 너는 약분돼서 9가 됐겠죠. 그러면 x 3일 거니까 2x 더하기 3 되시고 이쪽은 9가 됐겠네요. 됐나요? 이항하시면 2x는 얘 넘어가서 빼주시면 6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x값은 얼마이더라? 3? x를 3이라고 잡아놨어요. 자 그런데 정답이 x가 3은 아닐 거야. 왜냐면 여기 봐.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시 물어보고 있거든. 그럼 나는 이제 x가 3일 거니까 여기 가로가 3이라는 걸 잡아놨어요. 그럼 이 세로는 3에다가 3을 더할 거니까 6이라는 걸 알아 이제. x에다 3 넣으면 세로는 6이구나. 그때 넓이 물어봤잖아.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할 거니까 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3, 6, 18 이렇게 18 되는 겁니다. 18 따라서 3, 6, 18 이렇게 됐죠? 이게 1번이었어요. 따단.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사다리꼴 문제죠. 사다리꼴 문제예요. 근데 사다리꼴을 이미 다 줬어요. 윗변 주고 아랫변 주고 높이를 준 사다리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다리꼴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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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변이 지금 3 그 다음에 아랫변 7 높이 6짜리 요런 사다리꼴을 줬나봐. 지금 이렇게 사다리꼴을 할게요. 자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요. 그냥. 그리고 이 사다리꼴이 있었는데 얘를 아랫변을 x만큼 늘렸대. 그러니까 늘렸으니까 이게 늘린 사다리꼴을 좀 그리면 똑같이 생겼는데 요까지는 이걸 이렇게 늘렸다고 이렇게. 그럼 나는 여기는 그대로 3이고 여긴 6이고 밑변이 늘렸으니까 너가 x만큼 늘렸다고. 그럼 7 플러스 x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네요. 식을. 그랬더니 넓이가 처음보다 6만큼 늘었다고 했으니까 얘 넓이 구해볼게요. 응? 넓이 아까 기억나죠? 2분의 1 딴딴 곱하기 6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게 넓이고요. 얘도 넓이 쓰시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윗변이 3이고 더하기 아랫변이 7 플러스 x 이렇게 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처음보다 6만큼 늘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처음입니다. 여기보다 6만큼 늘었으니까 여기에다가 더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 6을 해줘야 얘랑 넓이가 같아지는 거야. 자, 생각을 해봐라. 얘가 길어졌으니까 넓이도 더 커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더하기 6을 해야 얘랑 맞아질 거예요. 맞습니까? 계산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땅땅 2, 3은 6, 3 될 거고 너는 그러면 이게 10이죠. 그럼 다시 써볼게. 3 곱하기 여기가 10일 거고 더하기 6 되는 거고 요쪽 요렇게 하시면 너 다시 3 될 거니까 3 곱하기 3, 7 더하시면 10 따라서 여기가 10 플러스 x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조금만 더 이쁘게 해보자. 요거 30 될 거고 6 더하시면 36 요쪽 36은 전개해야 돼. 요렇게 전개하시면 30 요렇게 전개하시면 플러스 3x가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이항합시다. 36에서 30 빼주시면 여기 6 되는 거고 이쪽은 3x가 되는 거구나. 이때 내가 원하는 x값은 그치 x에다 2 집어넣으면 3, 2, 6 되겠다. 그죠? 따라서 x값이 얼마 나온다? 2가 나오는 걸 알게 됐네요. 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2라고 따라서 2만큼 늘렸나봐요. 이렇게 2 됐죠? 요게 2번 문제였습니다. 빠밤. 체크.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잘 보셔야 돼. 학생들에게 연필을 막 나눠주고 싶어요. 학생들에게 연필을 막 나눠주고 싶은데 5개씩 나눠주면 3개가 남고 6개씩 나눠주면 12개가 부족하대. 자, 남고 부족해. 그래서 요거 과부족 문제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공식 어떻게 만든다? 어떻게 약속하기로 했어? 그렇지. 식을 세우라고. 그치? 식을 세워서 남았을 때 식과 모자랐을 때 식이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된다고. 그럼 보세요. 나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모를 거니까 이걸 x명이라고 설정을 할 거야. 학생 수를 x라고 잡았어. 그러면 x명한테 5개씩 나눠줄 거니까 5x가 됐겠다. 그죠? 그럼 식 세워보자. 여기 보세요. 5x라고 잡아주고 5x 다 나눠주고 났더니 딱 연필이 3개가 남더래.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3. 이번에는 6개씩 만약에 나눠주잖아? 그럼 6x가 되겠죠. 6x. 이쪽에다가 6x가 이렇게 써주시면 학생 수에다가 6 곱하면 6개씩 나눠준 거야. 그 학생 애들한테. 그랬더니 12개가 부족하더래. 12개. 이렇게 12개 부족할 거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쓸 거라고. 그리고 이 두 식을 같다라고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빵빵. 됐나요? 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5x를 갖다가 1로 넘어와서 이항을 하면 이쪽 x 되는 거 맞죠? 이렇게 x. 그리고 12가 1로 넘어가시면 15가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15명한테 이걸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15명한테 나눠줄 거니까 그때 이 15명을 여기다가 15명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중요한 건 x자리에다가 15를 넣으면 얘가 참이 되나 확인하는 거예요. 참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도 어쨌든 연필 개수가 나올 거고 이쪽으로 넣어서 계산해도 연필 개수 나옵니다. 쌤 여기다 15 넣어볼게요. 그러면 5 곱하기 15 플러스 3 요거 계산해 주시면 5, 25, 5일은 올 거니까 75 되는 거죠. 그럼 75에다가 3 더하시면 78 된다고. 78. 따라서 78 이렇게 쓰면 되고. 쌤 그럼 이쪽에 한번 넣어주세요.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6에다가 15를 곱해요. 이렇게. 그리고 빼기 얼마? 12를 이렇게 해주래요. 그러면 6, 5, 30, 6일은 6일 거니까 90 되는 거 맞죠? 90. 90에다가 12를 빼주면 똑같이 얼마 나와요? 78. 그 상관이 없죠. 어쨌든 연필 개수는 78. 여기 78이라는 거예요. 78. 따라서 연필은 78개로 나눠주고 있었던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학생수 15명, 연필 78개.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1차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썸머리 짧게 가볼게요. 썸머리 짧게 가시면 개수 합이 일정하다라고 돼 있을 때는 자, 개수 합 일정해. 사과랑 배랑 더해서 10개 샀대. 그러면 사과가 x개면 배는 몇 개라고? 그렇지. 10개니까 10-x개. 10-x개 이렇게 잡는 거고. 두 번째, 도형 나왔을 때 둘레나 넓이를 물을 텐데 넓이 공식 쫙 정리했던 거 있잖아. 그치? 직사각형 a 곱하기 b, 삼각형 2분의 1 ab, 사다리 평행사변형 AB, 마름모 2분의 1 AB, 사다리꼴 2분의 1 H,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니까 A 더하기 B, 원 파이 R 제곱까지 암기해주시고, 마지막 과부족에 대한 문제. 여기 과부족이죠? 과부족. 일단 남는 식을 하나 세우시고, 남게 되는 식, 그 다음에 부족한 식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부족한 식을 세워서 그 두 개를 뭐하다 놓는다? 같다라고 놓으면 식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하셨고요. 잘 따라왔죠? 잘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7-3 1차 방정식 활용 세 번째 시간에서 만날게요. 안녕.